안녕하세요. 임플란트 타이거입니다. 오늘은 2024년 주거급여 어떤 사람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는지, 여기에다가 최근 청년들에 대한 주거급여는 분리해서 지급하는 제도도 있지만 아직까지 청년들 이 내용을 모르고 신청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신청하지 않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에 대한 내용도 다루고요. 그리고 주택에 살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쪽방이나 고시원 이런 곳에서 살고 계시는 비주택 거주자는 어떻게 신청하느냐, 그리고 만약 내가 집은 소유하고 있지만 노후되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안전이나 구조가 심각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 주택 수선을 받을 수 있는 방법까지 알려드릴 테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꼭 이 영상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댓글에 새롭게 달라진 2024년 주거급여 사업 안내 책자 300페이지가 넘는 책자인데요. 세부적으로 내가 여기에 대한 내용 공부하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책자까지 다운받아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거급여 어떤 것이냐? 먼저 주거급여 사업의 개요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주거급여를 받으시는 분들 전 국민 다 받지는 않겠죠. 당연합니다. 소득인정액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 이분들 중에서 임차 가구 대상으로 전세나 월세를 지원해 드리고 있는데, 지난해까지는 47%였던 소득인정액 기준이 올해는 48%, 그러니까 1%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1인 가구 같은 경우 중위소득 48%가 106만 9,654원 이하에 해당될 경우에 일단 나는 지원 대상이 되는 겁니다. 2인 가구는 176만 7,652원 이하, 3인 가구 226만 3,035원 이하, 4인 가구는 275만 358원 이하에 해당된다면 일단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자, 그렇다면 얼마만큼 지원받을 수 있느냐? 전국적으로 다릅니다. 왜냐하면 서울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임대료가 비쌀 수밖에 없고 2급지나 3급지, 4급지 이렇게 지방으로 갈수록 줄어들기 때문에 이렇게 4단계로 나누고 있습니다. 자, 1인 가구 같은 경우 내가 서울에 지금 살고 있다면 최대 받을 수 있는 상한액은 34만 1,000원까지입니다. 그리고 경기도나 인천에 거주하신다면 26만 8,000원까지, 3급지 그러니까 대부분의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 이렇게 광역시나 수도권 외 특례시 그리고 세종시까지입니다. 1인 가구는 21만 6천원을 받는 것이고 그 외 4급지입니다. 그러니까 지방 중에서도 조금 더 시골에 가까우신 분들, 이분들은 17만 8천원이 상한액입니다. 이렇게 금액이 다르니까 내가 살고 있는 곳과 지원받을 수 있는 상한액 비교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다 이렇게 실제 임차료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 4인 가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급지 52만 7천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2급지는 41만 4천원, 3급지 33만 3천원, 4급지 27만 8천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5인 가구, 6인 가구 조금씩 금액이 늘어나는데 이 부분도 필요하신 분들은 금액을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여기 지원 대상, 그러니까 수급자 선정 기준의 중위소득 기준 해당된다. 그리고 내가 몇 급지에 살고 있는지 확인되었다면 이제 신청하셔야 되는데, 신청하실 때는 살고 있는 곳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그러니까 동사무소에 가셔서 신청하시면 되고, 아니면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도 신청하면 되는데, 여기에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행정복지센터로 연결되기 때문에 결국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는 것과 마찬가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사람이 정말 주거급여를 받아야 되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있는데요. 이때는 시군구청에서 이 사람의 소득은 얼마이냐, 그리고 재산은 얼마이냐, 받아야 되는 조건, 이 조건에 부합하느냐 이런 것들을 다각적으로 확인합니다. 그리고 주택조사도 나오는데 한국토지주택공사 LH입니다. 여기에서 나와서 실제 살고 있는 가구는 어떻게 되는지, 주택의 상황, 임차료 이런 것들은 얼마인지 모든 것을 조사하게 되고,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시군구청에서 결정하고 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신청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절차들이 있다는 것을 참고하셔야 됩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제도, 이 내용을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와 떨어져서 살고 있는 사람, 대학생들도 있을 것이고 또 직장 때문에 주거지를 달리하는
미혼 청년이 있을 겁니다. 이럴 때는 청년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합니다. 그러니까 이 제도가 몇 년 전부터 시행되어 오고 있는데요. 혹시 주위에서 이런 정보를 몰라서 주거급여를 받지 못한다면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지원 대상은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에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 속에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청년 가구라면 추가적으로 주거급여를 분리지급받을 수 있다. 자, 그렇지만 추가적인 조건 이 두 가지를 충족하셔야 됩니다. 청년 명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한다. 그러니까 전입신고는 필수적인 겁니다. 청년 명의로 임대차 계약이 있고 실제 임차료를 지불해야 여기에 추가적으로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해드리겠다. 그리고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했을 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안에서 부모와 분리 거주할 때는 원칙적으로 인정해주지 않지만 이 내용도 상세하게 상담받아 보시면 인정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모와 청년, 주민등록이 다른 그러니까 시군이 달랐을 때 주거급여 분리지급 반드시 신청하셔야 되는데 신청 절차는 마찬가지입니다. 주민센터 가셔서 동일하게 주거급여처럼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 Q&A 한번 보시면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하게 되면 급여는 어떻게 됩니까? 기존 수급 가구 안에서 지급 방식이 변경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 가구주는 일부 급여가 조금 감소될 여지는 있지만 청년에게 1인 기준의 주거급여가 별도로 지급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측면에서는 금액이 오히려 늘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4인 가구에서 주거급여를 받으시다가 청년을 분리하게 된다면 기존 가구는 3인 가구 기준을 적용받게 되고 따로 살고 있는 청년에게는 별도 1인 가구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금액을 모두 합치면 더 많이 받는 효과가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아직까지 분리해서 지급받지 않고 있다면 무조건 분리해서 신청하시는 것이 주거급여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대상 연령은 임차 또는 자가 가구 내에 만 19세에서 30세 미만 미혼 청년입니다. 그러니까 만 19세가 되는 해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도 포함되고 지급이 제외되는 만 30세는 출생월을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만 19세에서는 그 해만 바뀌면 내가 대상이 되지만 만 30세 같은 경우에는 생년월일을 따진다는 뜻입니다. 자, 비주택 거주자도 주거 상향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단 주택으로 구분되지 않는 곳에 사시는 분들입니다. 쪽방도 주택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고 고시원도 마찬가지, 비닐하우스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살고 계시는 주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공공 임대주택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자, 지원 대상자 자세하게 보면 쪽방, 고시원, 여관, 여인숙,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움막, PC방, 만화방 이런 곳에서 3개월 이상 살고 있는 사람, 18세 미만 아동을 가구원으로 하는 최저 주거 기준 미달 가구, 범죄, 가정폭력 피해자, 출산 예정 미혼모 이렇게 긴급 주거 지원이 필요한 사람, 최저 기준에 미달하거나 침수 피해 우려가 있는 반지하입니다. 지하층이나 반지하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 이런 분들 모두 지원 대상이 됩니다. 자, 자격 요건 있습니다.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하고요. 그러니까 내 집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 이하에 해당된다. 그러니까 전년도이기 때문에 2023년을 기준으로 하는데 1인 가구는 234만 7,719원, 2인 가구 300만 3,226원, 3인 가구는 335만 9,099원 이하에 해당된다면 자격 요건이 됩니다. 자산 기준도 있는데 총 자산 2억 5,500만 원 이하, 차가 있는 분들 3,683만 원 자동차 가격입니다. 이 가격 이하의 기준에 해당되어야 자격을 갖출 수 있습니다. 자, 지원주택은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매입임대, 전세임대, 건설임대 이렇게 나뉩니다. 매입임대는 LH가 도심지 주택을 매입해서 저렴하게 임대해주는 주택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도심지 내의 주택을 LH가 사들인 다음에 이 주택을 저렴하게 임대해 준다.
전세 임대 같은 경우에는 입주 대상자가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LH가 집주인과 계약 체결 후 재임대하는 주택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내가 어떤 집으로 어떤 지역에 가고 싶다, 이렇게 내가 먼저 주택을 찾아보고 LH에 신청하게 되면 LH는 이 집의 주인과 계약한 다음, 그리고 신청한 사람은 LH와 재임대 계약을 하는 방식입니다. 자, 또 하나는 건설 임대입니다. LH가 먼저 아파트나 주택을 짓습니다. 이렇게 되면 LH는 저렴하게 임대해 주는데, 일반적으로 국민 임대주택, 영구 임대주택, 행복 임대주택 이렇게 불리기 때문에 건설 임대, 새롭게 임대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건설 임대주택 제도도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복잡한 내용들 설명하자면 정말 길기 때문에 책자 다운받을 수 있도록 링크를 댓글창에 확인시켜 드릴 테니까 매입임대나 전세임대, 건설임대 더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신 분들은 직접 책자를 다운받으셔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수선 유지급여, 주택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그 집에 거주할 때 구조가 불안하다, 안전이 걱정된다, 설비나 마감 이런 것들이 너무 노후되었기 때문에 사는데 불편함이 이만저만 아니다 하시는 분들, 그렇지만 경제적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주택 수선을 할 수 없는 분들, 주택 노후도에 따라서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그러니까 조금만 수리하면 당연히 수선 비용 적게 받을 수밖에 없고, 대보수, 그러니까 많이 수리해야 된다면 금액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평가 항목이 있습니다. 우리 집 상태가 어떠냐인데요. 구조 안전, 설비 상태, 마감 상태 이런 것들을 직접 확인합니다. 구조 같은 경우에는 기초가 부실하다, 지하 침하가 일어났다, 지붕이 누수된다, 벽체에 금이 갔다, 균열되었다, 이런 것들을 구조 안전 평가 항목으로 보고 있고, 설비 상태는 부엌, 욕실, 창호, 문입니다. 단열, 급수, 오수, 난방, 내선, 조명 이런 설비 상태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평가하게 되고, 마감 상태, 그러니까 벽이나 천장, 바닥, 문틀, 문짝 이런 것들이 잘못 마감되어서 사는데 정말 불편한 경우 마감 상태까지 평가해 드립니다. 지원금 기준은 어떻게 되느냐? 비용입니다. 경보수 457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중보수는 849만 원, 대보수는 1241만 원입니다. 자, 이렇게 수선했을 때 나중에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데 이 수선 주기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경보수 하신 분들 수선 비용 3년이 지나면 다시 신청할 수 있고, 중보수는 5년, 대보수는 7년마다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보면 마감재를 개선하는 것은 도배를 새로 한다든지 장판이나 창호, 창문을 교체한다든지 하는 내용이 있고, 기능이나 설비는 창호, 단열, 난방공사, 구조나 거주공간 개선은 지붕공사를 다시 한다든지 욕실, 주방을 개량하는 것, 이런 것들도 가능합니다.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최대 380만 원까지 추가 지원받을 수 있고, 고령자는 만 65세 이상일 때 최대 50만 원 더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유익한 정보가 있었다면요, 오늘도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